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거의 위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의 장기 독재자죠. 루카센코 대통령이 폴란드, 리투아니아와의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군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전 계획을 브리핑 받는데 여기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폴란드 침공할 거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침공한다. 그러니 준비 잘하고 있냐?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런 발언을 일국의 대통령이 했는데 나토 국가 두 국가를 동시에 침공한다. 그 작전 준비 지시한 대로 다 되고 있나?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또 루카센코는 그럼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또 왜 이런 영상을 음성까지 담아서 공개했는지, 또 여기는 또 어떤 전략적 요충지인지, 또 여기에는 폴란드군 16사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폴란드군은 우리 한국의 K2 전차를 이 16사단에 배치를 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천무 다른장 로켓 여기 배치를 하죠. 우리 K9 자주포의 기술을 받아 만든 크랩 자주포 여기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무기와 이 T-72로 이루어진 벨라루스 군대가 격돌을 할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0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1대 격파, 장갑차 9대 격파, 차량 41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27문 격파, 무인항공기 25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어제보다는 전과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7회의 교전을 했는데 적의 포격이 극심하다 라고 하며 빨리 포탄 지원 좀 해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가 해임이 됐어요. 갑자기 해임을 하고 그 후임에 해외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뭐 해외정보 담당하는 이 기관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위상일 텐데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은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가 되었으니 급출세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 어떤 기반 다지기 일환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모스크바 IS들, 그러니까 모스크바 극장에서 그 테러를 일으킨 그 자들이 러시아 발표로는 이 M3 고속도로를 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 걔들 우리 국경 쪽으로 왔는데 우리 국경에서 워낙 우리 국경 수비대가 잘 막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차 돌리고 가다가 잡힌 거다. 이런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소리면서 또 행동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의 FSB는 그 모스크바 테러 사건의 배후에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킬로 부다노프 군사정보국장이 그 명령, 그 지시를 내렸고 미국과 영국은 누가 가담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우리가 확인 중인데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확인 중이다. 그래서 그 자들은 러시아의 합법적인 제거의 표적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할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미국과 영국 누구일까요? 자기네들이 지금 지어내고 있는 말 같은데 누구를 지목해서 이런 험악한 협박을 앞으로 할까요? 자, 우크라이나 SBU는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정보 분야의 수뇌부, 그러니까 킬로 부다노프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수뇌부 제거가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의사결정기구, 정부기관의 의사결정기구 건물을 때렸다. 그 말은 뭐 대통령실 주변을 때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은 러시아가 지난해 겨울에 포로 32명, 확인된 것만 32명을 불법 처형했다. 전쟁범죄죠. 제네바 협정 위반이죠. 밝혀진 것만 최소 32명 이상을 불법 처형했다라고 비난을 했고, 이유는
독일의 라인메탈 탄약 생산 증설에 1억 3천만 유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EU 전체에 많은 나라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네들의 안보 비용 공금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그 EU가 또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한 탄약 아직도 상당 부분 절반도 안 갔죠. 뭐 그런 것들 다 해서 빨리 우리가 탄약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제 수입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건 우리 EU에서 써야지 해서 아마 이거 독일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EU 공금을 가지고 1억 3천만 유로를 라인메탈사에 줘서 탄약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비용으로 주었다. 그래서 탄약을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많이 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GMLRS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신형 북 M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여기 동영상 한번 보시면, 네, 그냥 뭐 완전 폭죽처럼 터져버리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한다고 하는 북 M3가 어떻게 이렇게 GMLRS 탄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가 될까요? 러시아는 베리슬라보 지역, 그러니까 노바카오프카 댐, 헤르손의 노바카오프카 댐 그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죠. 베리슬라보. 이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민간인이 있는 것을 딱 탐색을 하고, 그리고는 곡사포를 가지고 직사사격을 해서 그 민간인을 조준포기해서 죽여버렸다라는 전쟁 범죄를 또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스페인은 러시아의 상륙함 그리고 급유함이 영해를 침범했는데 퇴거 조치했다라고 밝혔고, 자, 여기 이 배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울산스키라는 배인데, 이 배는 참 기구한 함생이에요. 원래 소련 해군 소속이었다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으로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이 되었죠.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 배가 크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배를 그냥 뺏어버렸어요. 자기들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러시아도 이 롭사급 상륙함 많이 있으니까 이 콘스탄틴 올산스키 이 배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 배에서 부품을 뜯어가지고 자기네들 롭사급 상륙함의 수리를 하는 동류 전환 용도 부품함으로 쓴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갈기갈기 뜯겨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거 공격을 했죠. 스톰 섀도우 미사일, 스카프 미사일 대거 공격할 때 이 배도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는 우크라이나 배였는데 2014년에 강제로 러시아에 지금 강제로 뺏겼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도 못해보고 계속 살점을 뜯겨나가면서 러시아 상륙함 수리하는데 보태주고 있다가 자신의 모국인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맞고 지금 격심을 댔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뭐 이런 기구한 함생을 살았던 콘스탄틴 올샨스키,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이거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 슬픈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면요. 보시다시피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고르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 쪽에도 이 헤즈볼라 지역을 향해서 많은 공격이 있는데, 여기 골란고원 북쪽에 여기 보면 전차 마크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군이 이 맞은편에 있는 이 헤즈볼라의 관측소를 직사로 그냥 쏴서 전차포로 파괴를 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양측이 가까이 붙어서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아주 많은 폭격을 레바논 헤즈볼라 지역에 퍼부었다라는 전황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 DC에 오기로 했죠.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퍼부었고요. 이 네타냐후 총리는 방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왜냐? 가서 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선하에 그래 네타냐후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자, 이렇게 되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존 커비를 비롯한 이 미국의 관료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주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는 일정 취소해버리고, 그래서 갈란트
국방장관이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데 같이 만나서 나머지 일정 소화하기로 했는데 갈란트 장관 혼자서 지금 나머지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텔아비브에서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그 시위자들이 너무 격렬해서 그 체포를 좀 해보니까 그 중에 인질 가족들이 4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자기 가족들이 인질이 되어서 있으니 이 시위대에 가담을 했겠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카타르는 휴전 협상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해진 일정은 없다. 그 말은 휴전 협상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요르단군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습격 시도한 시위대를 대거 체포했는데 이 이스라엘 대사관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월담을 시도하고 하는 그런 시위대 무슬림들을 수십 명을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 관료는 하마스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누아르는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협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대학에서 A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누아르는 자기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바로 레이치맨 대학교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AI에게 그래서 이 시누아르는 또 하마스는 일단 자기네들의 생존이 우선이다. 두 번째 권력 유지가 우선이다. 그리고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목표다. 자, 이러한 전제를 집어넣고 돌려봤더니 인공지능이 걔는 그러면 항복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공습을 가해서 최소 7명이 사망을 했고 또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동부 아부카말 공습 그거 우리가 한 거다. 그래서 이 시리아 동부의 이란 군사 기지가 있었죠. 여기를 누군가가 공습을 해서 불바다가 됐는데 이란과 시리아는 이거 미군이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군은 우리는 그거 한 적 없다 라고 했고 저희들이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닐까요? F-35가 비밀리에 가서 때렸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군이 그거 우리가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벨라루스 대통령의 놀라운 돌발 행보 정말 3차 대전 가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배후로 미국과 영국,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토 최전선에 군복을 입은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군으로부터 나토 침공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26일 벨라루스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군 부대를 시찰하고 이곳에서 리투아니아 침공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벨라루스 친정부 텔레그램 채널인 폴 페보고가 3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 텔레그램 채널은 군복을 입고 야전 지휘소를 찾은 루카센코 대통령이 군 장성들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채널에서 루카센코는 흰색 포메라니안 스피츠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루카센코에게 보고를 한 인물은 벨라루스군 북서작전사령부 사령관인 알렉산드르 나오멘코 상장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루카센코는 수알키 갭을 점령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물었습니다. 수알키 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선 일대로 벨라루스의 북서부 끝단과 러시아 발트해 연안 전략 거점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평야지대인데요. 나토가 유사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판단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는 사실상의 위성국가인 벨라루스를 무장시키고 이들과 함께 수알키 갭을 장악해 전략 거점 칼리닝그라드를 육상으로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군은 유사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K2 전차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루카센코는 리투아니아가 요즘 시끄러운데 그 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나오멘코 상장, 당신은 곧 발트에 있는 공화국들과 대결해야 할 것이고 폴란드 땅의 일부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침략 암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나오멘코 상장은 지시하신 모든 조치가 작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전투 준비 태세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병력들의 훈련 역시 잘 진행되고 있다 라며 침공 작전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벨라루스군은 수알키갭 일대에 제6기계화 예단과 제11기계화 예단 등 2개의 예단 병력을 배치해놓고 유사시 수알키갭 65km를 돌파해 칼리닝그라드에서 남하하는 러시아군과 합류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전차 전력이 없고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역시 이제 막 K2 전차 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아직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의 이번 돌발 행동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넘겨받은 것에 바탕한 자신감으로 보이는데요. 핵을 손에 쥔 루카셴코가 과거 무솔리니와 같은 위험한 도박을 벌이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 과거 백러시아라고 불렀던 곳인데 이 벨라루스는 소련의 멸망과 함께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처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 세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반러시아 행보를 걸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이 벨라루스는 완전히 이 러시아의 딸랑이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러시아와 다시 합치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런 벨라루스의 장기 독재자 루카셴코가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보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면 이거 국민들이 좋게 보는 건지 애완견을 여기 안고 가서 왜 데리고 갔을까요? 차라리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견을 데리고 갔으면 뭐 자기의 어떤 그 신변 경호를 위해서 데려갔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그냥 귀여워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애완견이 있어요. 푸들 있는데 어디든지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 남의 마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이거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 음성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음성을 틀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뭐 저작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음성이 나오는 지금 보시는 이 음성에 정말 놀랍게도 야 폴란드 그거 우리 땅 될 텐데 지금 준비 잘 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지금 시끄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 뭐 탄압한다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걔들 손봐줘야 된다. 그래서 폴란드 땅이 일부가 우리 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알키갭을 쳐야 된다. 그 작전 계획 잘 되고 있냐? 자,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이 작전 사령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수알키갭은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가 벨라루스예요. 벨라루스. 여기가 폴란드죠. 그리고 이 위는 리투아니아입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칼리닝그라드예요. 그래서 이 칼리닝그라드에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3개 함대가 있었죠.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함대라고 과거 불렀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의 흑해 함대, 그리고 이 발트 지역의 발틱 함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략 원잠을 담당하는 이 북방 함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3개 함대를 자신들이 꼭 영토로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의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이 러시아하고 소련이 해체됐을 때 그러면서 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은 흑해함대 사령부니까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장기 임대를 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요만큼을 비워서 자기네들이 내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는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렌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아니다. 왜냐? 여기는 뭐 이 소련으로 독립하자마자 바로 그냥 나토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 칼리닝그라드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건 러시아 땅입니다. 그냥 뭐 러시아의 우호국가 이게 아니고 그냥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완전 떨어져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자신들의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벨라루스와 이 칼리닝그라드 이 사이에는 65km, 여기를 수알키 갭이라고 하는데 이걸 뚫어서 연결해버리는 것이 목표예요. 왜냐?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발트 함대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발트 함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보급을 끊어버렸어요. 도로 사용을. 그러니까 보급이 안 돼요. 이런 보급을 위해서라도 여기를 뚫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고 나토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이 지역에 16기계화 사단을 배치를 합니다. 이 16기계화 사단을 마주보고 있는 벨라루스는 11기계화 여단 그리고 제6기계화 여단 2개 여단이 있고 여기는 T-72 전차 한 100여 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러시아군은 이 칼리닝그라드 러시아군은 이 11군단이 있는데 1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뭐 초토화돼 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재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16사단은 당연히 최전선의 가장 중요한 사단이다 보니 여기에 우리 한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수출하고 있는 K2 전차, 이 K2 전차를 바로 저 16기계화 사단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한 47대 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직도입하기로 한 그 180대 전부 이 16사단에 갈 겁니다. 그리고 자주포는 이 K2 전차의 차체, 그리고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 합쳐서 만든 크랩 그 자주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을 가져가서 만든 호마르 K 여기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여기는 이제 18사단이 있는데 이 18사단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8사단에 배치되고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가 18사단에 배치됩니다. K9이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더 후방에 배치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16기가 사단의 우리 K2 전차와 러시아의 T-72 벨라루스죠. 전투가 진짜로 벌어질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저는 뭐 벌어지면 우리 K2가 압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루카센코가 왜 이러냐? 작년에 푸틴이 루카센코 벨라루스에게 이 이스칸데르 M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용도 벨라루스가 합니다. 그렇지만 운용 결정은 러시아가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수중에 핵이 있다 이거죠. 이제 핵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 그냥 밑으로 보이는 겁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거 그냥 꾹 밟아 눌려도 될 것 같고, 리투아니아는 전차도 없어요. 거기는 독일에서 산 복서 차량용 장갑차가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꾹 누르면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폴란드 웃기는 소리 같아요. 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뭐 곧 러시아하고 지금 통합을 할 것 같으니까 푸틴 이후에 러시아에서 또 뭐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이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 2차 대전 때 무솔리니가 허접한 이탈리아군을 가지고 히틀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그래도 역할 한번 해보지 하고는 이집트 치러 갔다가 박살났죠. 그래서 그 땜빵 하느라고 롬메를 보내서 이 서부전선 방어 완전히 독일이 헐거워졌죠. 그렇게 처형국이었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무솔리니가 그럼 또 그리스나 한번 쳐볼까 하고 또 들어갔다 또 박살났죠. 그래서 이 독일의 이 2차 대전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무솔리니인데, 그 무솔리니의 넘버 2 시즌 2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황당한 이런 발언을 진짜로 목소리를 냈어. 폴란드 저거 빨리 먹어야 돼요. 곧 우리가 먹을 거야. 야, 폴란드와 나토는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